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동의 여부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개딸들이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그래 그 개딸들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우려가 있는 의원들을 사전에 경계하고, 그리고 그게 벗어날 경우에는 문자 폭탄 등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위협도 가할 태세로 개딸들의 이런 광폭한 행동이 어느덧 이재명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정치학 용어가 되고 말았는데, 이런 현상을 팬덤 정치라고 정치학자들은 명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것이 정치학 교과서에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팬덤이라는 용어는 운동선수, 인기 있는 운동선수, 가수, 배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는, 아주 광신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열렬 팬 집단을 팬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치 팬덤이라고 한다면 이게 특정 정당, 특정 지도자를 향해서 눈 감고 귀 막고 맹목적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옳고 그의 시비를 걸거나 그를 공격하는 것은 일체 용서하지 않는 그런 현상을 팬덤 정치라고 하는데, 2010년 이후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사용되다가 한국 정치에 있어서 이것이 거의 관용구로 거의 정착해 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초를 열은 것이 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서고 5월 10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3월 9일에서 5월 9일 자정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기억을 한번 다시 되살려 보면, 이게 검수완박법을 그 기간에 불법하고 위헌적인 방법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5월 10일에 만일 정부로 이송되게 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 손으로 공포하기 위해서 5월 8일 퇴임 하루 앞둔 24시간을 앞둔 5월 8일 비상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검수완박법을 공포 시행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것이 아직도 논쟁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던 박지현, 나이가 30살이 채 안 됐죠.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런 식으로 기득권을 불법하게 행사하면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는 패배하고 만다. 이런 팬덤 정치를 퇴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30살도 채 되지 않는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이 이 말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정치는 팬덤 현상에 함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주에 들어와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가 법정에서 심판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른바 개딸들, 이 팬덤은 박지현 씨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당원 게시판에 이런 자는 이게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시판 청원 글에 닷새 만에 2만 명이 여기에 찬동하는 글을 올릴 정도로 이 팬덤 정치는 지금 이재명 대표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팬덤 정치는
어떤 효과를 지금 갖고 오고 있느냐. 이재명 의원을 제외하고 168명을 완전히 팬덤 정치의 포로로 만들었어요. 이 포로로 만들었다는 뜻은 결국 이 국회의원들이 소신을 펴지 못한다. 결국 거기에 굴복하고 만다. 팬덤 떼거리에 굴복하고 만다. 굴복하게 되면 그들이 시키는 방향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다. 소신도 없애고 의지도 없애고 그리고 항차 부끄러움까지도 내던지고 그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저는 팬덤 정치는 국회의원들을 내시화하고 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용어는 어제 저녁까지 이 모든 이 자료를 훑어보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마 처음으로 쓰는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팬덤 정치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내시화하고 있다. 왕조시에 있었던 내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 내시들, 여자 내시는 없었으니까 그 내시들을 성적 기능을 제거하고 거세하고 그래야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움직이는 기계, 움직이는 동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임금이 시키는 대로, 임금이 말하는 대로, 임금이 하라고 하는 대로 본인의 생각과 의지는 전혀 없고 거기에 따라서 로봇처럼 움직이는 이런 내시, 이게 결국은 팬덤 정치의 효과로 국회의원들을 내시화하고 있다. 168명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하면 반발을 느낄 사람들이 다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지금 그대들은 내시가 되어 있지 않냐 이거예요. 누구의 내시? 개딸과 같은 팬덤 패거리의 내시. 결국 그거는 이재명에게 철저히 봉상하는 이재명의 내시가 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는 168명 의원 전원이 아니면 다수가 소수라도 박찬종 이 말에 반발을 느끼고 분개하고 분노하기를 바랍니다. 현상적으로 나타난 게 여러분들 내시 아닙니까? 지난 주말에 민주당 초선 의원이 81명이니까 169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죠. 절반인데 그 중에 초선 의원들 중에 한 30여 명이 더민초라고 하는 연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패하고 난 다음에 그 더민초 의원들이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당을 혁신하고 개혁해야 된다. 왜 이 선거 패배했는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 그때까지는 그 목소리를 내는데 그 뒤에 개딸들이 덤벼들고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리고 당대표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 더민초는 완전히 고개를 숙이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30여 명이 양평에서 워크숍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하루인가 거기 숙박하면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시작과 끝에 이재명 사태에 대한 언급 한마디도 없었고 그게 아마 이재명 대표도 잠시 참석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결국 끝날 때 어떻게 하니까 우리는 하나로 뭉치자 하는 건배사로 끝으로 그 모임을 끝냈다고 합니다. 자, 초선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이 혈기방장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눈치 코치 보지 않고 자기 소신을 피력하는 것이 기대되는 것이 우리 한국 헌정사의 역사상 초선 의원들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 나이가 들고 다선 의원들은 여러 가지를 개선하게 되고 이것저것 걸린 것도 많으니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소신을 펴기 어렵지만 처음 갓 국회의원 된 이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살필 거 없이 쓴소리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 초선 의원 그룹이 2년 사이에 완전히 풀이 죽고 김장할 때 배추에 약 소금을 뿌리고 나면 배추가 완전히 이렇게 수그리고 흐물흐물해지던 것 같은 이런 현상이 결국 이들도 내시화되고 말았다. 이들마저 내시화됐다. 마지막까지 버텨줄 이 초선 의원 그룹이 내시화되어 있으니까 168명에 대해서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 어저께 어떤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 민주당의 속사정을 분석한 기사 중에는 이 초선의원 그룹마저도 제 용어로 내시화된 그 근본 원인은 이 주류의 흐름에 반대되는,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동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경향을 보이든지 이러면 차기 공천을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자 폭탄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차기 공천 이래갖고 네가 차기 공천이 될 것 같으냐. 이 초선 의원들이 차기 공천 네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에 공포심을 느끼고 질급을 해가지고 그들의 의지와 소신을 꺾어버린다고. 차기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말에 질급을 해가지고 결국 그들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소신을 굽히고 부끄러움을 감내하면서 내시화되고 있다.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 이건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아주 비극적인 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단숨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런 어느 날 비로소 이것이 바로잡혀질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27일 이재명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168명 국회의원들이 어쩌면 그 계기에 여러분들이 내시화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지탄, 이게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좀 두렵습니다. 한국 정치, 야당, 제1야당, 과반수 넘는 야당, 그 당대표 이재명, 이 이재명의 개인적 비리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이게 부의됐는데 이것을 당이 방탄해주고 개개 국회의원들이 소신을 펼치 못하고 결국은 주류의 주장에 따라간다. 이재명의 지지에 따라간다. 개딸들의 횡포에 따라간다. 내시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27일 날 조금이라도 이 현상을 탈피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28명이 반기를 드세요. 반기를 드세요. 사실은 반기가 아니죠.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공직선거 위반으로 기소된 그는 피고인이고 이번에 대장동과 성남FC 두 건만 가지고 다시 영장이 청구됐는데 어저께 문재인 검찰이 유동규를 정점으로 해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거기에서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재명까지 최고 책임자를 또 올렸는데 그 유동규가 어제 공개방송에 나와서 엄청난 얘기를 쏟아냈어요. 그 얘기 중에는 이재명에 대한 새로운 범죄 사실이 켜켜이 쌓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27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이 박찬종이가 말한 대로 이게 내시화된 대한민국 국회, 그 국회의원들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발전의 동력을 그만큼 갉아먹는 현상인데 여러분들의 분기, 탱천, 대호, 각성, 결단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